자, 다음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죠. 오늘은 대구에서 있습니다. 어제 상황 좀 보겠는데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합동연설회가 처음에는 좀 주목을 받았는데 뭐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또 이런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소환되는 그 이름 유승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후보를 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다. 후보마다 거의 이 이름을 해요. 이 이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 기사는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경원, 주호영 후보의 경우 이준석 후보 견제를 위해 연일 특별한 친분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공방이 이어질수록 대선 때 견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본인한테는 부담스럽다. 지금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된 후보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한 친분 관계, 아버지와 친구이고 그 방에서 인턴을 했고 또 이번에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그 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특별한 친분 관계 때문에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가 되겠느냐. 근데 특정 후보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또 특정 후보와는 아주 안 좋은 악영이 겹쳐 있는 사람은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또 1년 전에는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는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당대표가 특정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강하면 우리가 단일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권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당에도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소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경보수층의 유승민 대표에 대한 반감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경선 과정에서 특정 대선 주자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의도가 들어간 어떤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특정 주자에 대해서는 호감을, 특정 주자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이제 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대선 경선의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당대표겠느냐. 저는 강하게 그렇게 반박하겠습니다. 자, 이두하 전 의원. 중진 후보들이 왜 자꾸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TK 민심 때문이죠. 오늘 이제 대구 경북에서 아마 토론회를 할 텐데요. 대구 경북에 지금 그 우리 당원 중에 28%, 30%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확정을 해보니까 이번에 한 28% 되고요. 부울경이 한 23.8%, 한 24%쯤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렇게 많은 거죠. 이제 70% 당원 그 당심 70% 중에 이제 한 30% 가깝게 28%가 TK 민심인데 저도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알죠. 근데 대구 정말 유승민 전 대표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 대구의 당원들, 대구의 일반 시민들은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한 10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10몇 년 전쯤에 시험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면 유승민이 대통령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경제학자들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피어 그룹, 자기 그룹에서 인정해주는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정책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공했나, 인정을 받고 있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두 자리 숫자 대선 지지율이 나오진 않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소환이 되더라도 제가 TK 민심 그 어떤 반감 이런 게 소환될 뿐이지 존재감이 커지진 않아요.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후보들이 얘기할 때는 대선에서 공정하게 경선 관리가 안 될 거다. 유승민 전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우려를 표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승민 전 대표가 아무리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 프레임이 아니라 TK 지역에서 유승민 전 대표에게 갖고 있는 반감이 이준석 후보와 어떤 이제 연결이 되기를 그렇게 그 정치 공학적인 그런 계산도 있을 거고 명분은 이제 대선의 공정한 경선 관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사에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곧 유승민계 뭐 이런 공식이 뚜렷해질수록 당원 표심에서 이준석 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중진 후보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좀 있었어요. 다음은 오늘 예정된 대구 합동연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구 민심을 미리 좀 알아본 거예요. 오늘 열리기 전에. 두 가지 반응이죠. 뭐 통상 이런 기사는 두 가지 반응을 다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준석 바람 심상치 않다. 반면에 나경원 주호영처럼 경력 있어야 되지. 이런 반응입니다. 좀 다르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70대 분 목소리예요. 세대 교체부터 해야 된다. 70대 분이 이런 목소리를 하셨대요. 그리고 50대, 여기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네요. 단계 밟은 사람이 낫다. 약간 갈리죠. 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어제 사실 부산에서 합동연설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후보들이 바람 얘기를 했어요. 바람. 뭔가 지금 돌풍이 불고 있는데 이 돌풍과 관련된 평가가 담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쇄신의 바람 저희가 반드시 받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바꿔야 됩니다. 바람의 시간은 가고 이제 이성의 시간이 왔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도 미세먼지를 없앨 정도 유익한 바람이 돼야지 창문을 깨뜨리고 간판을 떨어뜨리는 폭풍은 후유증과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부울경의 젊은 세대가 젊어진 국민의힘은 부산에 대한 고민도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굉장히 돌풍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근데 이 돌풍을 바라보는 후보들 시각이 아주 다릅니다. 이 바람의 정체는 뭡니까?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라. 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세대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아마 저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36살, 7살짜리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준석하고 같이 나온 다른 후보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구시대적인 인물인 게 말하는 거 TV 토론도 받은 게 표시가 좀 나요. 이 586 꼰대 발상. 그러니까 패기를 경륜으로 좀 눌러야 되는데 그게 좀 싸움을 좀 디테일하게 몰고 가는 거 아닌가. 뭐 트럼피즘이라든지 유준석계라든지 뭐 너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영선이 뭘 하냐는 등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지금 586은 빨리 바뀌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돌풍이 태풍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타지를 못해서 역풍을 좀 받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 바람은 엄청나게 불 거다. 정치 속에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모두 다 받고 이 바람이 좀 불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바람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바람이 피해나갈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친문 눈치 보느라고 잘 변화하지 못하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변하면 안 변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같이 이 정치 속이 이 태풍의 핵에 저는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말하는 변화를 말하는데 개혁이라는 개자가 한자가 자기 기자의 자가 두드릴 복자거든요. 혁은 가죽, 짐승 가죽을 뻗기는 모습을 상형 문자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개혁은 나는 괜찮고 상대방만 바꾸는 거였잖아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저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 바람은 저는 작은 바람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창환 교수님. 이 바람에 대한 평가 후보들 얘기 들어보셨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다 세상을 바꾸는 뭔가 정치권을 쇄신하는 바람이다.
아니다, 이건 다 깨트리는 바람이다. 창문이고 뭐고 다 깨트린다. 미세먼지 없앨 정도 바람이어야지 이게 뭡니까? 또 이런 반응이 있어요. 박찬현 교수님께서 이 바람의 정치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 정치권 전반에 대한 탄핵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여야를 가리는 게 아니고요.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젊은 세대가 기득권 세력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예. 이것이 보이지 않는 촛불로서 지금 이준석 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 안에는 바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그렇게 지방선거 총선 다 밀어줬는데 예. 그래서 그 나무가 민주당이라는 나무가 컸는데 맺히는 과실을 보니까 우리가 못 먹는 과실이더라 이거예요. 일자리가 생겨 아니면은 뭐 입시 비리가 생기고 예. 입시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은 절벽이고 예. 그리고 또 한쪽을 보니까 고목나무인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탄핵으로 보수는. 예. 근데 이 보수에서 꽃이 핀 겁니다. 죽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니까 이번 기회에 보수의 주류를 갖다가 기존의 소위 꼰대 같은 그리고 반공보수 이런 극우보수가 아니라 좀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젊은 보수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보수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바람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나도 판바뀌어야 된다는 건 동의한다. 근데 정치권 나도 싫은데 예. 이게 만약에 태풍처럼 다 쓸고 지나가면 조직으로 남아야지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노년층이나 TK 지역에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혼재돼서 반반으로 지금 TK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결과가 만약에 당선으로 윤석열 이준석 당선으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왔어요. 아까 계속 말씀하셔서. 네. 이준석 예. 당선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을 당해서 그 바람을 정말로 보수의 혁신으로 예. 그리고 판가리로 주류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향후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예. 건강한 대한민국의 한쪽의 날개가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그런 점에서 이 바람이 태풍으로 그냥 다 쓸고 지나가지 말고 예. 뭔가 의미 있는 보수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진영을 떠나서 갖고 싶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현근택 전 부대변인은 이 바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저는 뭐 태풍으로 헌집들 싹 쓸어도 된다고 봐요. 헌집, 그 헌집이라는 거는 아니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도 헌집은? 헌집이지만 민주당도 헌집인데 싹 쓸어버리고 새 집 지어야죠. 그럼 여기 거거든요. 이쪽 당 저쪽 당 다 쓸어버렸으면 그렇죠. 좋겠다. 왜냐면 이게 바람이 불다 말고 그러면 제대로 안 고치거든요. 그냥 창문만 하나 떨어지고 말면 그것만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이게 바람이라는 게 물론 이준석 최고도 어찌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지 계속 뭐 어찌 보면 선택받은 청년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준석 최고가 청년 할당 없애자는 건 본인도 어찌 보면 청년 할당으로 들어왔는데 예.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대교체 바람은 세게 부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정치 발전이 이어지고요. 이왕 불 거면 그냥 확 다 쓸어버리고 새 집 잘 지으면 되죠. 뭐 그럴 아마 역할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현근택 전 부대변인은 또 특별히 이준석 후보하고 친하잖아요. 아주. 뭐 그걸 떠나가지고요. 예. 근데 이 중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예. 사실 아까 제 얘기 잘했어요. 뭐 유승민이 뭐 대통령 될 거라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승민 배신자 그 프레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랑 가까운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들으면 섭섭하겠는데요. 뭐 아니 어쨌든 너무 좀 그거를 계속 단정적으로 이용하는 가지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지금 다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배신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중진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요. 만약에 예. 이준석 지금 후보가 당 대표 되면 야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 대선 얘기하고 있지만 유승민 후보가 뭐 대선 후보 될 거라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대도 끊임없이 흔들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국회 경력이 없고 나이도 좀 젊고 이러니까 예. 아마 뭐 이제 대선 과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계속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좀 알겠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친하시니까 또 걱정도 해주시는군요. 옆에서 이제 미리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가정을 하고.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패널 분들이 대선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요. 패널 분들 개인적인 전망, 평가 뭐 이런 거를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